네, 4월 15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아주 예쁘게 반등세를 확인해 줬습니다. 66,000달러까지 훅 하고 뚫어내면서 현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또 기다렸던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이 곧바로 반등세를 확인해 줬고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 종가가 65,000달러 위에서 마감된 거는 긍정적인 상황. 여기에 이번 주 초대형 호재 두 개 가운데 지금 한 가지가 먼저 시장에서 현실화됐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더불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을 하면서 정말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아직은 남겨진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사실 밤사이에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특히 일단 미국이 말리는 모습이지만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썩 좋지 않은 측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국민들에게 지지율이 개판인 상황에서 전쟁을 통해서 응집력을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 역사적인 뿌리를 따라가자라면 십자군 전쟁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역사성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참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단기간에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 전쟁 이슈는 상대적으로 안정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모습이고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동시에 승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승인될 것인가, 언제쯤 상품이 출시돼서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것인가, 과연 중국 본토 자금은 어느 정도로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인가, 이 정도를 관전 포인트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어요. 이게 오늘 승인될 거라고 우린 알고 있었잖아요. 이르면 4월 15일에 승인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의 이런 보도가 대체적으로 이런 걸로 뻥카치진 않는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오늘 드렸었는데 정말 훅 하고 갑자기 승인되니까 오우씨, 뭐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오우씨 진짜? 정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을 했다라고 신청 기관들이 직접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이나 에셋 매니지먼트, 보세라 자산운용,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해시키 캐피털 이렇게 지금 네 곳이 우리 승인 받았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시장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차이나 에셋 매니지먼트와 보세라 자산운용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이 세 곳이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 차이나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2,800억 달러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곳이고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2,300억 달러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중국에서 나름 방귀 좀 뀌는 그런 규모를 가진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시키는 기본적으로 홍콩 베이스인데 싱가포르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찍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죠. 그래서 일단 내고 승인 받았고 벤처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냈던 곳인데 아마도 일단 4곳 플러스 알파 정도가 승인이 될 거고 많게는 10곳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 규제 당국의 첫 번째 암호화폐 현물 ETF가 홍콩 시장에서 이제 출시를 앞두게 되는 그런 짜릿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조건부 승인이라고 그러길래 이건 또 뭔 소린가 했더니 이게 보통 통상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게 통상적인 어떤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다.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운영, 감독,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출시 전에 충족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뭔가 이 신청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잘 장착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 장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빨리 상품 출시를 위해서 승인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홍콩이 지금 이 금융 시스템과 금융 혁신과 관련해서 이른바 금융 허브 도시로서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서 도약을 함에 있어서 경쟁 그룹이 지금 싱가포르 그리고 두바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싱가포르나 두바이보다는 앞서서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나름의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우리는 준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청 기관들을 향해서 뻐꾸기를 엄청 뻐꾹 날렸던 것도 그런 일환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과연 두바이가 또 엄청 빡세게 지금 크립토 허브는 우리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바이 시장에선 또 그러니까 중동 마켓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아시아 시장에서는 트레디셔널하게 봤을 때 이 금융 허브 도시는 홍콩과 싱가포르로 이 경쟁 구도가 짜여져 있었는데, 새로운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서 크립토 커런시 허브 도시로서 싱가포르와 홍콩의 어떤 그런 경쟁 양상은 또 어떻게 세팅이 될 것인가. 홍콩의 이런 선제적인 움직임이 과연 아시아 시장 전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의 자금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기대 포인트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시키 캐피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통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이 됐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접근하게 될 수 있는 접근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엄청 기분 좋다. 우리도 월가 기관들처럼 떼돈 벌고 싶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 빡세게 준비를 했을 거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승인을 받고 싶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네 곳이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힌 상황,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 시작 예상 시점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4월 말쯤,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제 곧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루 이틀 안에 금명간에 뭔가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이 타임테이블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에서는 일단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승인됐고 몇 개 더 승인될지가 관심사고, 언제 실제 상품이 출시돼서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될지,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이게 핵심이죠. 과연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딱 하니 리스팅이 됐는데, 미국에서 월가에서 지금 초대박을 친 비트코인 현물 ETF 수준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미국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출시 이후에 유입된 게 590억 달러, 82조 원 정도가 됩니다. 블랙록이 일단 대표적이죠. 150억 달러, 비트코인만 27만 개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GBTC, 이 빨간색이 마이너스, 이 순유출, GBTC 물량인 건데, 요것만 없었어도, 요런 상황만 발생 안 했어도 순유입액은 훨씬 더 이 막대기가 더 높았겠죠. 어쨌든 82조 원, 590억 달러, 불과 석 달 동안 어디서? 미국 월가에서 어디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펼쳐졌는데, 과연 홍콩에서도 이런 유사 상황, 어느 정도의 볼륨의 자금이 이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유입이 될 것인가. 특히 미국에서 지금 승인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해서 홍콩에서 얼마나 이게 흥행을 할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 미국 규제 당국의 움직임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매트릭스 포트는 굉장히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본토의 자금이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 원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이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암호화폐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홍콩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 이런 방식으로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연간 5,400억 달러, 이런 것들을 추산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 자금은
최대 2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꽤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250억 달러, 지금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 자금이 590억 달러잖아요. 순유입. 250억 달러? 이게 누가 보기에는 조금 낮아 보이고 누군가 또 보기에는 많아 보이는 건데, 사실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중국, 홍콩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온다라면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와 두바이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두바이.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 사실상 대륙별로 이게 지금 ETF 전쟁이 치러지는 양상, 어쨌든 현물 수요를 다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특히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도 5월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N 상품을 출시하는 게 제가 지금 5월 중순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아시아, 중동, 유럽, 이미 EU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 ETN 상품들이 리스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대륙별로 글로벌하게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세장 최종 고점 목표 지점이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25만 달러 내지는 20만 달러도 보수적이다, 50만 달러,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추세적인 전망이 상당히 짙게 깔려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중국이 지금 투자 자금, 큰 손들의 투자 자금이 갈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지금 거의 큰일 나기 직전 상황, 이미 큰일 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주식 시장도 지금 날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이, 투자 자금들이 금으로 쏠려서 중국에서 금 ETF 올타임 하이 찍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본토에서는 지금 대체 자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본의 어떤 목표 지점을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으로 이런 본토에 지금 갈 곳을 찾지 못한 대규모 투자 자금들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홍콩에서 이렇게 중국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3곳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허가했다라는 것, 승인 신청을 허가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중국 공산당, 중국 본토 정부와도 당연히 뭔가가 있었겠죠. 그 시그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뒤에서 또 뒷짐지면서 냅둬버릴 가능성 충분히 있고, 중국에서 뭔가 글로벌 테스팅을 할 때 항상 글로벌 테스팅 베드 역할로 홍콩을 활용했다라는 점에서도 이번에 비슷하게 유사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정부 주도로, 국가 주도로 가장 거대한 블록체인 생태계 BSN을 이미 만들어 놨다.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이중성, 특히 지금 시진핑 아저씨가 목표를 세운 것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디지털 실크로드 이런 것들 제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게 블록체인인데, 공산당 입장에서는 스텝이 지금 꼬인 걸로도 바라볼 수가 있지만 홍콩을 통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나아가서 미국 규제 당국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동시 승인을 했다라는 거, 이게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이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엄청난 대형 호재 재료 가운데 한 가지는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비트코인 반감기. 오늘 오후 상황으로 이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4월 20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18일에서 22일 사이니까 빠르면 2, 3일 뒤에, 늦으면 6일 정도 뒤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단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갑자기 막 4 이런 거 뜨니까 약간 조금 짜릿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가 견뎌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 반감기는 어떤 방식으로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과거의 반감기 패턴을 고스란히 대입시키기는 어렵다라는 점들,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었잖아요. 특히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물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대박을 쳤기 때문인데, 그걸 통해서 이른바 수요 충격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반감기를 통해서 공급 충격이 강화가 되면 이른바 쌍끌이 충격,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동시에 아주 예쁘게 충격파를 던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는 게 에버리지 하루 평균 900개인데, 이게 지금 반감기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한 450개로 훅 하고 빠지는 겁니다. 블랙록은 ETF가 팔릴 때마다 어쨌든 현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OTC 마켓에서 C가 말랐다고 하잖아요. OTC 마켓에서 C가 말랐어요 라고들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채굴자들이랑도 쇼부 보기가 어렵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채굴자들도 엄청 빡세질 거예요. 지금 전력 요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채굴 기업에 대한 주가 전망이 지금 하향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반감기 이후 상황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채굴 기업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반감기 이슈 그 자체의 의미 부여만 해보고 기관들이 현물을 사야 되는데, 현물을 이제 직거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거래소 보유 물량도 6년 최저치. 아싸, 가즈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가 기존의 세 번의 반감기와는 사뭇 다를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방향성 자체는 지금 흐름 괜찮죠. 이건 4시간 차트인데 지금 6만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까지를 하나의 박스권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고, 하단 지지라인인 6만 달러 부근에 있어서 네 번째 이번에 지지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7만 3천 달러 올타임 하이를 해낸다라면, 다시 말해서 상단 저항선 뚫어낸다라면 그 다음 타깃은 8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금 4시간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일간 차트예요. 일간 차트 보면 아주 예쁘게 지금 강세 페넌트 패턴이 형성되고 있고, 지지라인을 예쁘게 잘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 이번에도 훅 하고 꺼지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지 테스트.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에서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쭉 나아갈지, 쭉 하고 나아갈지 좀 봐야겠죠. 재밌는 상황입니다. 4시간 차트, 일간 차트, 차트 모두 흐름이 괜찮다. 이거는 3데이 차트예요. 3데이 차트를 봐도 지금 박스권 안에서 아주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65,000달러에서 지금 69,000달러, 7만 달러 사이를 박스권으로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 박스권은 어떤 박스권이다? 2021년 4월의 고점과 2021년 11월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 박스권. 그래서 여기를 올라선다라는 것은 이전 사이클의 고점 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뿅 하고 올라서서 쭉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물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 10만 달러까지. 언제? 상반기. 와,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지금 3데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월간 차트. 너무 예뻐요. 슝, 뿡, 슝, 뿡, 슝. 그 다음은 뭘까? 뿡, 어디까지? 22만 달러까지 라는 전폭적인 얘기를 분석가 토마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세 촉매제가 너무 많다. 이 3년 동안의 지금 통합을 거친 뒤에 올타임 하이를 이번에 만들어냈고, 미국과 아시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등판을 했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일주일 4일 뒤면 반감기가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국가 부채 위기는 강화되고 있고, 아주 재밌는 상황이다. 이게 다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강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슝, 뿡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점을 지금 월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4시간 차트를 통해서 보나, 일간 차트로 보나, 3데이 차트로 보나, 월간 차트로 보나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잠깐 이렇게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거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거나 내 신뢰가 너무 부족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패닉스를 한다거나, 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시간 앞에서의 겸허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한테 조금 우리를 수익을 얻게끔 그 역량을 시간한테 조금 주는 어떤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번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비트코인에 내가 투자만 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인간의 기본 본성이 있기도 하고 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시장에서 시간 앞에 겸허하면서 시간에게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그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겪었던 변동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높은 수익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해소를 해줌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뭐 입장료, 수수료, 이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그런 변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변수나 급락 상황이 덮쳤을 때 그건 우리가 그걸 견뎌내는 어떤 수수료의 개념인 거지, 그때 내 자산을 내다 던지는 그런 패닉셀의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 뭐 그런 것들도 함께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3단계야. 바닥을 확인하고 축적의 과정이 있지. 그리고 나서 축적이 마무리가 되면 뿡 하고 이제 불마켓 업 옹리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지. 바닥을 찍어 축적을 거쳐 업 옹리, 바닥을 찍어 축적을 거쳐 업 옹리, 아직 반도 안 왔다. 한 10만 달러 정도 가야지 그래도 반이나 좀 왔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바라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난 주말에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 몇 번 더 올 거예요. 이번 뭐 올해 안에만 놓고 보더라도 몇 번 더 올 거고, 그 폭이 뭐 이번처럼 20% 마이너스 20% 정도 수준이 될지, 아니면 예전 반감기 사이클처럼 마이너스 30% 40% 요 정도 수준이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가 던질 타이밍인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면 후회했죠. 잘 가다가 여기서 놀래가지고 뿡 하고 던졌으면은 패닉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고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차트 앞에서, 시간 앞에서 겸허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미리 나의 목표 타겟을 분할해서 미리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때가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긴다.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은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전업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뭐 필수 조건이 아닌가. 이미 그런 어떤 전략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업봉리 단계로, 업봉리 발음이 재밌네요. 업옹리, 위로만 올라가는 단계, 업옹리 페이즈, 업봉리. 네, 약간 순간적으로 업봉리, 뭔가 한글 이 음성어 중에 되게 뭔가 귀여운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아무튼 잠깐 헛소리 했습니다. 어쨌든 업 옹리 페이지로 지금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매우 그런 거 하기에 지금 좋다. 왜냐하면 아직 절반도 안 갔기 때문이다.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뭐 의미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